여러분은 자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도 있고, 어지간한 자랑은 조금 듣기 싫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이런 자랑을 한다면 이해는커녕 화만 날 것 같고 그 사람이 망하기만을 바랄 것 같은데요. 과연 인간관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이 자랑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죽는 한 있어도 자랑하면 안 되는 말, 아무리 친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산에 대한 자랑.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때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어떤 고가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행위는 상대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거나 질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자신이 새로 구매한 고급차나 값비싼 명품 가방에 대해 길게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듣는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 자랑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모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모두의 배경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를 자랑한다면 누군가는 이 모임이 나를 평가하는 자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행동은 단순히 듣는 사람의 감정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과시하려는 태도는 진솔한 관계를 맺는데 장애물이 된다. 사람들은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워하며 상대적으로 피하거나 거리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무심코 던진 자랑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재산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나 유익한 주제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현명하다. 재산 자랑은 순간이 우월감을 느끼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남기는 것은 부러움이나 질투 혹은 관계의 단절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존중받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닌 자신의 성품과 태도로 다른 이들에게 기억되는 법이다. 두 번째, 외모에 대한 자랑. 외모를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비하나 위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칭찬하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교 의식을 자극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모임 자리에서 나는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린다거나 나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외모 칭찬을 받는다는 식의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상대방은 대화에 흥미를 잃을 수 있다. 특히 외모에 대한 과도한 자랑은 상대방이 자신의 단점을 의식하게 만들고 나는 저 사람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얕고 단순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을 진정성 있는 대화 상대가 아닌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결국 외모 중심의 대화는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고 깊이 있는 신뢰를 쌓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밖에 없는 요소다.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은 종종 외적인 아름다움이 사라질 때 더 큰 상실감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가치와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외모가 아닌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며 형성된다.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외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진정으로 존중받는 방법이다. 외모에 대한 자랑은 순간에 관심을 끌 수는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관계가 단절되거나 다른 이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 학벌에 대한 자랑. 학벌이 좋거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를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자랑으로 삼는 행동은 상대방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학벌은 개인의 노력과 성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대화 중 자신의 학벌이나 지식을 뽐내는 말투로 전문적인 용어나 학문적 내용을 과도하게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은 대화의 흥미를 잃고 거리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대가 잘 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우월감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인다면 상대는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런 행동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벌에 대한 자랑은 때로 듣는 사람을 위축시키거나 자신과 비교하게 만들어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대화의 목적이 교류와 소통이 아니라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또한 학벌 중심의 태도는 상대방의 다양한 경험과 가치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이 고유한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강점을 간과하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진정한 존중은 학벌이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을 경청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 학벌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자신이 그 학벌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다. 학벌은 하나의 성취일 뿐 그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결국 사람들은 학벌보다 인간적인 태도와 성품을 더 오래 기억한다. 학벌 자랑은 순간의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겸손한 태도와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 많은 존중을 얻는 길이다. 네 번째, 자신의 인맥에 대한 자랑. 유명인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행동은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사람과 친분이 있는지를 남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상대방이 아닌 타인의 지위에 의존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는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든다. 예를 들어 대화 중 유명한 인물이나 권력자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본인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보다 이 사람은 주변 사람의 성공에 기대려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상대방은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마음보다는 과시적인 태도를 느끼게 되어 대화의 흥미를 잃는다. 더욱이 인맥 자랑은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여겨질 수 있다. 자신의 업적이나 내면적 가치를 기반으로 존중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지위나 이름에 기대려는 모습은 공허함을 드러낼 뿐이다. 이는 오히려 본인의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진지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상대방이 듣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보다 스스로를 이기적으로 보이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가치를 함께 만들어갔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유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그 인맥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노력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들은 당신의 주변에 있는 유명한 사람보다 당신 그 자체를 더 알고 싶어 한다. 인맥 자랑은 일시적으로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긴다. 결국 인맥 자랑은 공허함을 남길 뿐이며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위해 피해야 할 행동이다.
다섯 번째, 가족에 대한 자랑. 가족이 성공했거나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적절한 상황에서 이를 공유하는 것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나 자랑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대가 자신의 가족과 비교하게 된다면 열등감이나 위축감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화 중 부모님의 직업, 형제자매의 학문적 성취나 직업적 성공을 자주 언급한다면 상대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상대적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 가족은 항상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왔다는 식의 말은 대화의 주제를 자신의 우월함으로 한정시키고 상대의 입장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가족에 대한 자랑은 개인적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공감보다는 이질감을 느끼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상대가 그 성공은 당신의 것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며 오히려 당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가족 자랑은 때로 인간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 상대방은 대화가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처럼 상대방은 느낄 수 있다. 결국 대화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상대와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가족의 성취나 업적이 아닌 개인의 노력과 진솔한 태도를 통해 형성된다. 가족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다면 단순히 결과를 나열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고 어떻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다. 사람들은 가족의 우월함을 듣기보다 그 가족이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해 왔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가족에 대한 자랑은 그저 한순간의 흥미를 끌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상대와 거리가 멀어진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겸손한 태도로 가족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 더욱 진정성 있는 대화를 만들어준다. 결국 가족 자랑은 적절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오히려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가족의 성취는 자랑보다 감사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여섯 번째,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자랑. 개인의 성취를 공유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결과를 인정받는 의미에서 중요한 일이다. 적절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지속적으로 자랑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자신이 달성한 성과나 뛰어난 능력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탄할 수 있지만 점차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대가 아직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 성취가 비교의 대상이 되어 자신을 더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지속적인 능력 과시는 오히려 관계를 표면적으로 만들고 상대와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길 원한다. 하지만 자신의 성취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상대를 대화에 동등한 참여자로 여기기보다는 청중으로 간주하는 인상을 남긴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행위는 때로는 내면의 불안감이나 자신감 부족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비칠 수 있다. 진정한 능력은 과시하지 않아도 행동과 결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를 억지로 강조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자신의 성과를 왜소하게 만들 수 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성과를 겸손하게 공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성과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혹은 주변의 도움으로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에게도 더 큰 공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대화는 상대방에게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 대화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겸손한 태도로 성과를 나누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은 존중을 받는다.
자신의 성취를 드러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성취와 잠재력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다. 일곱 번째, 여행 경험이나 고급 취미에 대한 자랑.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거나 고급스러운 취미를 즐기는 것은 분명 개인적으로 값진 경험이다. 이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를 자랑하려는 태도는 대화를 듣는 상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특히 상대가 비슷한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경우 자신의 생활과 비교하게 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자신의 여행 경험을 강조하며 특별한 장소나 고급 리조트의 이름을 나열하거나 고가의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상대는 대화를 즐기기보다 나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위축감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의 경험이 특별하다고 생각할수록 상대의 경험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한 여행 경험이나 고급 취미에 대한 자랑은 오히려 자신을 단순히 물질적 가치나 외부적 성취로 평가받으려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진솔하지 못하거나 피상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위험이 있다. 특히 자랑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관심과 공감을 얻기보다는 거리감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려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더라도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이나 느낀 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행 중 겪었던 독특한 문화적 경험이나 고급 취미를 통해 배운 가치를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흥미를 느끼고 대화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자랑으로 느끼게 하기보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로 바꾸어 준다. 또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고급 취미나 여행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대화를 연결하면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겸손한 태도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은 대화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든다. 결국 자신의 경험이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큰 공감을 얻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덟 번째, 자신의 신체적 강점에 대한 자아. 건강하거나 운동 능력이 뛰어난 것은 자신의 노력과 꾸준함을 보여주는 가치 있는 성취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과도하게 자랑하거나 강조한다면 듣는 사람에게 부담감을 주고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운동 기록이나 체력적 우월성을 모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면 상대방은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운동에 관심이 없거나 신체적 문제로 인해 비슷한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가 자랑으로 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대화의 균형이 깨지고 관계의 평등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또한 자신의 신체적 강점에 대한 자랑은 때로는 자신이 가진 다른 강점이나 내면적인 면모를 가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상대의 다양한 측면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한 가지 주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 자신을 단순한 이미지로 규정짓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자신을 피상적으로 보이게 만들며 상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게 한다. 대화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자신의 신체적 강점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노력과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운동을 통해 얻은 교훈이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습관을 공유하면 상대방도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경험을 자랑이 아니라 공유의 차원으로 바꾸어 준다. 또한 상대방의 관심사와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화를 나누는 태도도 필요하다. 운동이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의 상황에 맞는 격려와 공감을 표현하면 더욱 긍정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신체적 강점에 대한 자랑은 일시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반복하면 관계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아홉 번째,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한 자랑.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자신을 지탱해주는 중심축이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자랑하면 상대방의 믿음이나 생각을 무시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대화의 균형을 깨뜨리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자신의 종교가 가장 옳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이를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종교적 관점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태도는 대화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된다. 결국 자신의 신념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행동은 상대방의 생각을 경시하거나 강요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신념을 자랑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때 깊어진다. 반대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을 반복적으로 자랑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이는 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감을 초래한다. 더욱 건강한 대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신념을 자랑하기보다 그 신념이 자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특정 신념 덕분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나 종교를 통해 배운 교훈을 공유하는 방식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의미를 더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신념이나 가치관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의 관점을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면 대화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유와 공감의 주제로 다루어야 한다. 겸손한 태도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핵심이다. 신념은 각자의 삶에서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죽는 한 있어도 자랑하면 안 되는 말, 아무리 친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이 안 되시더라도 소중한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